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들을 정리하는 일타 시사입니다. 오늘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홍형득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은 있었고 의지도 있었는데 진행된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안에 무언가 진행시키겠다는 좀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금년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밑그림이 완성되는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전 규모라든지 또 지역 배치라든지 또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완성될 계획이고요. 내년에 그 준비된 기관부터 실제 이전이 시작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규모는 사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게 350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다 이전된다는 건 아니고 1차 이전 기관이 340개 중에서 153개 기관이 이제 이전이 됐죠. 근데 2차에서도 아마도 지금 뭐 파급 효과라든지 효율성 같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뭐 그 정도 규모가 이전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방향성을 몇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지난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첫째가 단순 나눠먹기식 그 이전은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1차 이전 기관들에서 얻는 그런 그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을 이제 대상화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정주 여건 개선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이런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단순히 공공기관만은 이전을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완비되지 않으면은 예. 반쪽짜리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전 기관들이 가족 이주 비율을 보면 평균 70%밖에 안 됩니다. 그 충북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그런 그 공동화 현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지형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을 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 기여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한 번의 어떤 그런 그 기관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전 기관들이 그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지역이 어떤 그런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진행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20년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가지고 논의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 됐던 것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는데 이때 마침 그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또 유야무야 돼버렸고 또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되면서 공약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8월 달에 국가 그 기획위원회 여기서 보면 한다면 새 정부의 월계를 짜는 거기서 거시적인 지표로 나왔던 게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안을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연말에 직접 이건과 관련돼서 체크해보고 보고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의미를 좀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1월 1일 날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신년사 중에 보면 한다면 5대 대전환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니라 지방 중심 성장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튼 국토부에서 올해까지 2차 공공기관 혁신 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가라고 한 부분들이 매우 주목된다. 다른 때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각 지역 쪽에서도
어떤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한 30개 이상 뭐 이제 오길 바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좀 빨리 움직이는 지역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원 지역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얼개를 먼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화된 전략을 예전처럼 많이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라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특화된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령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방과 방산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최근에 흐름과 특화돼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원을 가져온다랄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농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농업 중앙회나 마사회 같은 이런 대규모 조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다다익선이 아니라 정말로 강원 지역에 특화된 이런 공공기관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강원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강원도는 미래 전략 산업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그 지역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완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이 전략 산업을 연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혁신 도시하고 이제 기타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그 긴장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지역별 분산 배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그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강원도 7대 전략 산업 분야와 연관을 해서 이 관련 기관들의 어떤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이전 기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개 기관으로 이제 재조정을 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 강원도의 어떤 그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핵심 유치 목표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 기관들의 어떤 그런 그 규모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과의 어떤 그 밀착 정도 이런 그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대상 기관을 이제 선정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즉각적인 어떤 그런 대응 준비를 차원에서 이제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원도의 이제 노력, 도고 차원의 노력인데 네. 사실 강원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릉,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이 각각의 다른 어떤 그런 그 3인 3색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하이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안에서도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치 전략도 좀 통일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금 중앙 집권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하고 이제 강원도하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이제 집중하는 어떤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춘천의 금융 이 그 데이터라든지 원주의 핵심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나 또 강릉의 관광 환경 같은 이런 그 분야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강원도의 유치 전략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로 이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산업적 특성과 연계를 해서 네. 전략적인 그러니까 핵심 기능별 전략적 타겟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영역별로 보면 환경 에너지 분야나 국방 안보 의료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어떤 네 가지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그 특성과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하고의 연계를 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강원도의 그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의 효과는 사실 기대보다는 좀 낮았다는 얘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좀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원주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는 것들이죠. 연계해서 시너지 산업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는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주 여건을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2차 혁신 도시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네. 이 준비하는 어느 때보다도 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기관 탁 찍어놓고 오면 우리가 뭐 해주겠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